저는 뭐 다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그 JK 김동욱인가 그분 이름이 어떤 지금 현 정권에 비판을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현 정권을 비판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 SNS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놈은 이런 방송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퇴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무현 재단 앞에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노무현 재단에 와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재단이라는 건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어서 빌어먹는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었고 빌어먹으려고 그렇게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습니까?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목소리를 듣는 연예인조차도 SNS에서 말 한마디 잘못돼서 퇴출당하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래서 이렇게 길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피해를 들어가면서 부득이 피해를 들어가면서 마이크를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노무현 재단은 도대체 왜 존재를 합니까? 제가 아까 그 김동욱이라는 그분 예를 들어서 개인 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그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그분. 그럼 개인 계정에다 또 개인 SNS에서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자는 알릴레오라는 프로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자기 개인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알릴레오라는 그 프로에서 했는데 알릴레오라는 프로는 노무현 재단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알릴레오는 방송을 할 때마다 이 방송은 노무현 재단 후원금으로 방송을 만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요. 결국은 노무현 재단이라는 그 조직의 이름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검찰한테 얘기했어요. 검찰에게 했다기보다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게 의혹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최근 유시민이 사과문을 올린 이걸 프린트를 해왔어요. 이 사과문의 제목은 뭐냐? 회원님들께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시민이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내가 사과했다고 올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유시민이 자기가 말하는 확증 편향적 논리 오류인가 뭔가 논리 오류로 아니 계좌를 열람한 걸 확인했다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이 어떻게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입니까? 나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한 거는 단정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 확증 편향에 의한 논리적 오류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가지고 사과문이랍시고 이걸 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찰은 바로 그때 반박을 했죠. 우리는 니네 열람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1년 넘게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그걸로 덧볼 거 다 덧보고 이제 원금 회수하는 건지 슬쩍 식어는 자기 한 말을 모두 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를 하려면
관계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후원 회원님들께 노무현재단 계좌와 관련한 유심 이사장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이따위 사과문을 올려서 그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사과의 대상은 저 노무현재단 회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분란 일으켜갖고 노무현재단에 돈 제대로 안 거치니까 회원분들께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땅으로 떨어뜨려 놓고 있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건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노무현재단에 돈이 안 거치니까 회원분들께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문이에요. 이게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그 사실관계를 보고 싶은 쪽으로만 봐가지고 결론을 잘못 내렸다. 엉뚱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군이 이 도시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군을 물리친 게 승리한 겁니까? 적군들이 이 길을 장악하고 있는데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게 승리한 겁니까? 지금 K방역 잘했다면서 집에 꽁꽁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와 우리는 이겼다 이래요. 적군들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밖으로 겁이 나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겼답니다. 그러면 방역이 성공했다는 건 뭐냐? 마치 이 도시를 장악했던 적군들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복귀가 됐을 때 그게 승리한 거죠. 아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버젓이 존재를 하고 그게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어째서 승리고 어째서 그게 방역이 성공한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합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방역 수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위험에 영향받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할 거 할 수 있을 때 그게 방역인 거예요. 네? 물에 독을 탔는데 그 물을 정화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거지. 야 물에 독이 탔으니까 아무도 물 마시지 마. 목말라 죽을지언정 물 마시지 마. 이게 승리입니까? 그런 게 방역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는 선두주자가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은 노무현이 예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내용을 기록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게 2012년도에 이제 유출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의 NLL을 포기한 해석에 따라서 포기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보면 이건 아니다. 그건 해석 나름이겠죠. 그런데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무혐의로 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시민이 등장해가지고 이 판을 그려놓습니다.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덕혜 동맹자들이다, 난독증 환자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이 넘는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이 노무현이 한 말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누가 계속했었고 의전은 어떻게 됐고 그때 말을 할 때 노무현의 심정은 어땠고 그런 걸 떠들어요. 자기가 그 전에 배석한 사람도 아니고 설사 배석을 했다 하더라도 노무현이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망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노무현이 작가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1시간을 떠듭니다. 1시간 이상을 떠들고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런 정황들을 모르고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들은 덕혜 문맹자고 난독증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무현이 한 바로 그 말을 두고 이건 기다 아니다만 해석하면 될 일을 가지고 1시간짜리 분량의 강의를 만들어갖고 그걸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면 노무현 유시민이 한 그 1시간짜리 강의를 한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조작의 달인 음모설계자라고 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관계를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음모설계를 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른 분이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의 유시민이 최근에 사과한 내용 기다라고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놓고서 그거를 잘못된 의혹 제기였다라고 얼버무려서 얘기했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의혹들로 인해서 이득 볼 걸 다 이득을 봤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과도 아닌 사과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철저하게 계획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동양대 총장님인가 그분이 무슨 위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서류를 뭐 한 게 없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총장님은 사실을 검찰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시민이가 그 총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나리오 하나 멋지게 썼는데 이대로만 하자.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나는 교육자라서 사실 있는 대로만 얘기하겠다 이랬어요. 이게 또 공개가 되니까 시나리오라니 무슨 말이야. 언론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네 세력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언론들이 시나리오를 써갖고 공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정치 논평을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시민이 논평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유시민이 같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대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논평이 왜 필요합니까? 그대로 안 움직이면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겠구나 이것일 뿐이지. 우리는 유시민이 같은 사람들이 조작해서 설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경심이 자기 PC를 빼돌렸죠. 그리고 폈어요. 거기 이제 증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유시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경심이 PC 빼돌린 거는 검찰이 가져가갖고 그 PC를 조작할 수가 있어가지고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어서 증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개같은 논리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머누면은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때까지 특히나 촛불 혁명이라는 그런 걸 하면서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검찰이 조작하는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그 세월호 침몰 기획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뭐 40몇 억이 하여튼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고 나서 그걸 믿고 뭔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밝혀달라고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특조단이 특조인가 거기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야 없는 사실 만들 수는 없다. 조사해보니까 그런 거 없다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삭발까지 했어요. 이런 음모, 조작설. 사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게 음모, 그리고 기획된 사고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유독 이쪽 세력들은 그게 기획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들이 검찰 증거 조작하고 자기들이 사건을 기획을 하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가 있기 전에 유시민이 그랬어요. 손시려서 그런 게 아니고 손이 찡. 박근혜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이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사람들이 야 너 그때 네가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게 이 세월호 사건이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황급하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어느 정권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무너지는 사고, 그리고 대구에서 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기타 등등에서 수백 명씩 죽는 사고가 역대 정권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그런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정권이에요. 그럼에도 유시민은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특정 사건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러니까 세월호가 기획된 사고라면 그 기획자는 이런 동자들일 거다 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신민은 지난번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총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거기에 대고 김정은이 사과 같은 걸 했다고 해서 개몽군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뭔 개소리냐, 대한민국 공무원을 죽여갖고 그걸 불을 태웠는데 그런 새끼가 어떻게 개몽군주냐고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고급지게 표현을 했나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하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정치 논평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알릴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갖고 유시민이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얘기 같은데 따져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6.25 전쟁이 엄청나게 큰 그런 사건인데 그 와중에 어느 가족의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 죽습니다. 큰 6.25라는, 근데 6.25라고도 안 그래. 한국전쟁이라는 그 비극에서 아주 새털같이 작은 비극이지만 그 가족의 비극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명이 또 맞장구를 쳐요. 먹고 살자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4.3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했다. 6.25가 4.3 때문에 전쟁을 한 겁니까? 니네들은 북한에서 정부 만들어 우리대로 정부 만들고 노터치 각자 살아. 제가 노터치라고 하면 최근 이제 무슨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말이 유행이 돼서 서로 행복해, 각자 행복해. 근데 누가 쳐내려왔어요? 그럼 거기서 맞아 죽어야 됩니까? 총 맞고 죽어야 됩니까? 그걸 방어한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마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의 갈등 때문에 그 이념의 대립 때문에 6.25 전쟁이 생긴 것처럼 그것도 6.25라고 안 그러고 한국전쟁이라고 해서 마치 이게 뭔가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시민이 한 얘기를 한 얘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을 세도 모자라요. 유시민의 표현을 빌자면 유시민이 말을 만들어내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진실을 흐리고 했던 내용들 그 규모에 비해서 천일 동안 떠든다면 새털만한 지적을 했을 뿐일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주변에서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자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이 진정으로 그때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재단은 이제 200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노무현 센터인가 그거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국고 보조금이에요. 그러면은 사적으로야 뭐 몇천억짜리를 만들어도 상관은 안 하겠지만 4만 1원이어도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다면 우리 유치원에 국민 세금 보조해준다고 그래갖고 나이스 그런 시스템에 다 들어와갖고 이제는 개인 유치원이 자기 사업체가 아니에요. 어쨌든 국고 보조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노무현 재단은 그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수십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노무현 센터를 만들겠다는데 그렇게 국민의 돈까지 퍼부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제발 좀 간단하게 한 번만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노무현 정신이 뭔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기나 있습니까? 야, 너 노무현 정신이 뭔지 아니? 몰라? 노무현이 왜 죽었습니까? 노무현이 본인이 자기 또 다시 얘기 드렸는데 PC에다가 사과문까지 올렸어요. 그런 뇌물 관련돼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시쳇말로 쪽팔려 죽은 겁니다. 정말로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뭔가 그 뜻을 실현시켜서 사람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자기 몸 갈아 넣어갖고 그 와중에 죽은 게 아니고 검찰 조사 받다가 쪽팔려 죽은 거예요. 더 많은 게 드러나면 주위 사람들이 다치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료관 들어가서 노무현의 말과 글 퇴임 이후의 말과 글 제가 메뉴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가 그 페이지 들어가면 쭉 나와요. 사과하는 글. 제가 모르고 떠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무현 재단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글들을 읽어봐도 노무현 정신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최근 들어서 싫어하는 아니 방공정신은 방공정신, 새마을정신이면 새마을정신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어. 사람 사는 세상.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어쨌든 말이 길어져서 이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분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유시민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노무현재단 여러분들 혹시 그냥 유시민의 그 이런 조작질, 음모질에 여러분들도 당하셨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명령하는 대로 잘 어울려서요?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이 죽은 노무현한테 분칠해가지고 노무현 팔아먹어갖고 빌어먹는 재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새로운 노무현인이 뭔지 있다고 거 만들지 말고 노무현 정신이 뭔지 제대로 얘기를 해서 국가에 돈이 들어간 만큼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면 당장에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